네, 오늘은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오전 7시 44분 오전 아침에요. 날씨 흐리고 계속 한 일주일 내내 비가 계속 내려요. 장마철이에요. 1652년 에서의 손자 스보가 출생한 것을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1652년 이 에서의 손자 스보는 자기 할아버지가 막벨라굴의 1차 전쟁에서 목에 잘려서 죽은 그 이후에 2차 전쟁으로 그 할아버지의 시신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총리 요셉이 있는 그 도시까지 쳐들어가서 전쟁을 벌였는데 거기에서 패전을 하고 에서의 손자 스보는 거기서 전쟁 포로로 잡혔어요. 2차 전쟁 때. 그리고 3차 전쟁 때는 자기 아버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82세로 3차 전쟁 때 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 스보는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또 본인까지 해서 1차, 2차, 3차 전쟁에 다 이렇게 참전을 해서 또 사망하거나 또 피살이 되거나 또 포로로 잡혀서 고생을 54년 동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야곱의 아들들과는 철천지 원수로 된 사람이에요. 평생을 110년 동안을 스보가 13세 포로가 돼가지고 거기서 탈출할 때는 67세, 그 다음에 71세 스보가 71세 야곱의 아들들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그때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공격을 못하고 98세에 1554년에 야곱의 아들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집트 18왕조 거기를 쳐 들어가서 전쟁을 크게 일으켰지만 150명한테 야후와의 전쟁으로 스보의 연합군 80만 명이 패배하는, 그래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스보가 123세로 사망할 때까지 110년 동안을 철천지 원수로 야곱의 후손들과 전쟁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 직계 후손이 70인이 이집트 이주 17년이 지났을 때 1639년 야곱이 사망을 해서 야곱이 막벨라굴에 매장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막벨라굴 입구를 막고 서서 에서의 시신을 매장할 수 없다, 이렇게 장례식 행사를 방해하면서 1차 전쟁이 일어났어요. 요 내용이 창세기라든가 출애굽에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벨라굴에 야곱의 시신을 매장했다, 이렇게 크게 이제 좋은 것들만 이렇게 이제 일단은 경전일 때 그것만 해놓고 또 에서처럼 야곱의 시신을 매장하는 것을 이제 못하게 장례식을 회방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목이 잘려서 죽은 그런 비참한 그런 악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들은 창세기 그 경전에서는 다 뺐어요. 이것이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야셀의 책에. 그래서 야곱 147세에 사망한 그 당시 요셉이 56세, 이집트 힉소스 왕조의 현직 총리고 야곱의 자손 72인이 이집트 이주한 지 17년이 지난 시점에 1639년에 요거 이집트 이주한 건 1656년 총리 요셉이 39살일 때 거기서 17년이 후가 총리 요셉이 56세일 때 에서가 147세가 야곱의 시신을 막벨라굴에 매장하는 장례 행사를 방해하다가 1차 거기서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하고 총리 요셉이 경원 군대 우발적으로 충돌해서 1차 전쟁에서 에서 147세는 현장에서 우발적 충돌로 에서의 목이 잘려서 에서의 목이 멀리 던져져서 피살이 되는 그런 1차 전쟁이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에서의 추종자 40명이 거기서 전사해서 죽었어요. 또 에서의 시체는 이집트로 가져갔고, 또 에서의 추종자 자손들은 대거 이집트 전쟁포로 잡혀서 54년 동안을 총리 요셉이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 이제 관리가 소홀하니까 그때 이 전쟁포로가 다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1639년 1차 전쟁. 1차 전쟁이라는 것은 야곱이 147세로 사망해서 막펠라 굴에 매장하는 그 장례 행사, 그때가 1차 전쟁이에요. 야곱이 사망해서 막펠라 굴 장례식 행사, 그 막펠라 굴을 맡고서서 야곱의 막펠라 굴 장례 행사를 방해하다가 우발적인 충돌로 인해서 1639년 1차 전쟁이 일어났다. 에서는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목이 잘려서 피살이 됐고, 에서의 머리는 멀리 던져져서 분실이 됐다. 이 에서의 목을 자른 사람은 야곱의 아들 손자 귀머거리예요. 귀머거리. 그 자리에서 에서의 후손 40명이 전사를 했고, 그냥 사망한 게 아니라 전쟁이 났으니까 전사예요. 에서의 추종자 나머지는 총리 요셉의 지휘하에 이집트로 전쟁포로 잡혀가서 54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고 이때 목이 잘린 시신, 에서의 시신도 이집트로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 급하게 막 이루어지니까 이게 뭐 그냥 며칠 이내로 또 뭐 사람들 모아가지고 다시 쳐들어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이 1차 전쟁이 끝났다고 그래서 뭐 몇 년 후에 이런 사건이 아니고, 뭐 불과 뭐 요거 한 달, 두 달, 3개월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2차 전쟁. 에서의 후손들이 수도 아바리스, 람세스까지 쳐들어가서 목이 없는 에서의 시신을 찾아오려고 쳐들어가서 세일 땅으로 시신을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에서의 후손 여기서 80명이 전사했고, 전쟁이니까 전사했고, 50명이 전쟁포로로 잡혔어요. 그래서 2차 전쟁에 에서의 손자 스보가 13살에 전쟁포로로 잡혀서 54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 결국 54년이라는 것은 총리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이후에 전쟁포로 관리소홀이 이제 소홀하니까 그때 전쟁포로로 잡혔던 그 노예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자, 1639년 또 같은 해에 3차 전쟁, 에서의 장남 엘리바스가 전사했다. 이 전쟁에서 60명이 전사했고, 나머지는 또 전쟁포로 잡혔고, 전부 이 힉소스 왕조 수도까지 쳐들어가서 자기네 그 포로들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는 3차 전쟁은 전쟁포로로 잡혀있는 자기의 그 동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갔는데, 또 60명이 또 거기서 죽고, 엘리바스가 죽고, 또 나머지는 또 전쟁포로 잡혀서 야곱의 후손간, 또 에서의 후손간이 끊임없는 원한 보복 전쟁으로 이어지는 전쟁의 연속이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결국 요셉이 사망하고 에서의 손자 스보가 탈주를 했다. 이때 포로로 잡혀가지고 54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스보가 67세에 요셉이 사망하니까 요때 이 전쟁 포로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전쟁 포로가 모두 탈주해서 도망을 갔다. 자, 1639년 에서의 손자 스보가 13세에서 67세까지 전쟁포로 노예로 54년간 노예로 54년 동안 잡혀 있다가 요셉이 사망한 후 에서의 손자 스보
67세에 스보가 13세부터 54년 동안 잡혔다. 67세에 이집트 포로에서 67세 탈주, 돌주했어요. 전쟁 포로가 모두 다 도망갔다. 탈주. 자, 그 전에, 자, 3차 전쟁에서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에서의 아들은 이제 장남이에요. 장남. 엘리바스가 82세로 전사했다. 그때 60명이 또 전사했고, 전쟁포로, 나머지는 전쟁포로 잡혀서 54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 자, 야셀 책의 57장 1절, 야셀 책의 57장 1절, 이 일후에, 1차 전쟁 이후에, 1차 전쟁은 막벨라 굴에 야곱의 시신을 매장하는 장례 행사를 방해하다가 일어난 그 우발적인 전쟁이 1차 전쟁이고, 이 일후에 2차 전쟁에서 에서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전쟁을 벌였다. 총리 56세, 총리가 통치하는 힉소스 왕조의 라암셋 성읍까지 쳐들어간 2차 전쟁에서 80명이 전사하고 또 50명이 전쟁포로로 잡혔다. 이때 에서의 후손 스보가 전쟁포로로 잡혔다. 그래서 54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85년 요셉이 사망한 후 에서의 손자 스보 전쟁포로가 54년 후에 모두 탈주했다. 자, 1년 후에 힉소스 왕조 마지막 파로 마그론이 전사했다. 그러니까 요거는 모두 탈주한 거는 이제 요셉이 사망한 이후 여기 에서의 손자 스보가 전쟁포로 54년 모두 탈출했고, 바로 이어서 힉소스 왕조의 마지막 파로 마그론이 전쟁으로 전사했다. 이렇게 해서 힉소스 왕조의 멸망이에요. 멸망. 본격적으로 멸망한 것은 요때고, 요때는 잔당까지 완전히 팔레스타인에 있는 잔당까지 여기 완전히 멸망한 때. 자, 1584년 이집트 18왕조 하이립들 통치하기 시작해서 18왕조 설립자 아흐모세를 위한 왕궁을 건축했다. 바로 빨리 했어요. 자, 1581년 에서의 손자 스보가 71세에 탈주 후 4년이 지났을 때, 탈주해서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후 도망을 가서 4년 후에 에서의 손자 스보가 72세에 아프리카 에서의 손자 스보가 71세 아프리카 딘하바의 앵기스 통치자의 군대 장관 대우를 받고, 앵기스를 계속 유혹해서 야곱의 아들들,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과 애굽의 18왕조를 공격하자고 계속 보복전쟁, 요 사람들을 보면 보복전쟁이고, 또 이 사람은 뭐 외부로 나가서 전쟁을 해서 다 뺏자 하는 그런 전쟁을 도모했는데, 마술사, 그 당시에 앵기스의 종으로 있던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의 점술에서 야곱의 아들들과의 전쟁에서 승리가 없음, 점께서 패전을 알고 야곱의 아들들과의 전쟁은 무산이 됐다. 전쟁
계획, 전쟁 계획. 전쟁 계획이 무산이 됐다. 이렇게 해서 에서의 손자 스보가 71세에 에서가 앵기스를 유혹해서 이집트에 있는 야곱의 후손들에게 쳐들어가기 직전에 출전하기 전에 앵기스가 무장을 하지 않고 적개가 패전을 나오니까 그냥 출발을 포기했다. 그래서 에서의 손자 스보는 71세 패전할 전쟁을 도모한 죄로 아프리카 딘하바의 앵기스로부터 맞아 죽을 위험한 상황에서 스보가 시팀으로 도망갔다. 자, 상황에서 에서의 손자 스보가 71세 시팀 땅으로 도망갔다. 자, 1581년 에서의 손자 스보가 시팀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에서의 손자 스보가 70의 시팀 지역에서 직업적 용병 전쟁으로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다. 그래서 1579년 2년 후에는 에서의 손자 스보가 시팀의 통치자로 이제 50년 동안 통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쟁포로로 54년 동안 있으면서 원한에 맺힌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평생을 전쟁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평생을. 그래서 시팀의 통치자로 요때부터 50년 동안 요때부터 73세에서 123세까지 요때 큰 전쟁을 일으켜요. 요 사람이 통치 25년 차에 이집트 18왕조를 공격해서 큰 전쟁을 일으켜요. 자, 야곱의 후손, 에서의 후손이 철천지 원수가 된 이유는 야곱의 인성하고 에서 인성을 여기에 기록했는데, 과거에 야사르책 28장에 나오는 그 인용을 해보는데, 야사르책 28장 19절, 야사르 28장 19절에 1771년 에서는 들판에서 계속 사냥하러 나갔고 그가 잡은 것을 집으로 가지고 왔다. 에서가 매일 그렇게 행하였다. 야사책 28장 20절 1771년 에서는 계획을 15살 에서는 계획을 잘 세우고 속이는 사람이었으니 사람들의 마음을 쫓아가서 그들을 속였다. 에서는 살인 강도 전문 사기범 에서는 들판에서 용감한 사람이었고 사냥을 주로 했다. 사냥터에서 니므롯 왕하고 경원 2명을 테러로 살해한 후에 장자권 매매, 도주에서 장자권 매매, 그가 세일에 들판 에돔까지 나왔다. 요 나이대에 에서가 요때는 이미 아브라함이 175세로 사망한 고해예요. 그러고 사망하고 이삭과 리브가는 그랄 땅으로 이주했고, 또 에서와 야곱은 그냥 헤브론에 남아서 에서는 사냥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또 야곱도 15살이니까 사람들 앞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했다는 건 이제 자기 사회생활 하면서 사업도 하고 뭐 팔고 사고 뭐 이런 이제 사회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1639년 에서의 손자 스보가 나이가 13살 때 2차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포로로 잡혀갔다. 1차 전쟁은 1639년 에서가 야곱이 147세로 사망해서 막벨라 굴에 매장할 때에 야곱의 장례식 행사를 방해하다가 우발적 전쟁으로 막벨라 굴 1차 전쟁에서 에서가 147세로 피살, 에서의 목이 잘려서 던져지는, 에서의 머리가 던져지는 그런 피살이 일어나면서 전쟁이 발발했어요. 그 자리에서 에서의 추종자 40명이 전사했고, 또 당시 총리 요셉 56세 총리 지휘하에 에서의 추종자 전원을 전쟁포로로 이집트로 잡혀가고, 또 에서의 시신을 이집트로 가지고 갔다.
에서의 시신을 이집트로 가져왔다. 에서의 시신 여기 자, 2차 전쟁 1639년 그 같은 해 뭐 불과 아주 짧은 그 기간 내에 2차 전쟁 머리가 없는 에서의 시신을 가지고 도망갔다. 에서의 후손들이 수도까지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면서 에서의 시신을 찾아가지고 도망갔다. 그러나 그들이 에서의 잘린 머리는 세일 땅으로 가지고 올 수가 없었다. 그들의 길 세일 땅으로 도망갔다. 자, 요셉 총리 2차 전쟁에서 에서의 시체를 찾으러 라암셋 성읍까지 쳐들어간 그 전쟁에서 요셉 총리 힉소스 왕조의 라암셋까지 성읍에까지 쳐들어간 2차 전쟁에서 에서의 후손 및 추종자 80명이 전사했고 또 전쟁포로 50명. 이때 에서의 손자 스보가 13살에 전쟁포로 잡혔고 이집트로 잡혀가서 요셉이 사망할 때까지 54년 동안 전쟁포로로 노예 생활했다. 에서의 손자 스보는 13세부터 67세까지 노예로 54년 동안 노예 생활했고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후 에서의 손자 스보 67세에 이집트에서 67세 탈출을 해서 도주를 했다. 전쟁포로 모두가 탈출해서 도주했다. 탈주예요, 탈주. 그 다음에 3차 전쟁도 계속 이어서 이제 라암셋 성읍까지 쳐들어가서 에서의 장남 아들 엘리바스가 82세로 전사했고 요때는 이제 잡혀있는 포로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쳐들어갔는데 또 패전을 했어요. 전쟁포로로 또 잡혀서 노예 생활을 또 해요. 전쟁포로를 이제 구출하러 갔는데 또 패배해서 전쟁포로 잡혀서 노예 생활했다. 총리 요셉이 56세 때에 그래서 야세르 책의 1장 1639년 1차 전쟁이 끝난 후에 2차 전쟁을 의미해요. 1차 전쟁 막벨라 굴에 야곱의 시신을 매장하는 그 장례 행사를 방해한 후에 2차 전쟁에서 에서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전쟁을 계속 벌였다. 총리 요셉이 통치하는 힉소스 왕제 라암셋 성읍까지 쳐들어가서 2차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때 에서의 시신을 이제 되찾고 도망갔고 또 에서의 후손 80명이 여기서 죽었고 또 50명은 전쟁포로 잡혔고 이때 에서의 손자 스보가 전쟁포로로 13세 전쟁포로로 잡혔다. 2차 야셀책 57장 2절 2차 전쟁에서 에서의 시체를 이제 찾기 위해서 2차 전쟁인데 그들 사이의 전투가 매우 치열하였다. 에서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 앞에서 패하였다. 야곱의 아들들이 에서의 아들들 중 80명을 죽였다. 야곱의 아들들이 백성들 중에는 한 명도 죽지 않았다. 요셉 56세의 손이 에서의 아들들의 모든 백성들을 이겼다. 막벨라 굴 장례식 행사를 방해할 때 1차 전쟁 이후에 이어지는 라암셋까지 성까지 쳐들어간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는 이제 3차 전쟁 때 사망하고 엘리바스의 아들 에서의 손자 스보가 13세에 그의 사람들 중 80명이 죽었고 또 에서의 손자 스보가 13살에 50명과 함께 포로로 잡혔다. 요셉이 그들을 사슬로 결박하고 그들을 요셉의 종들에 넘겨주면서 그들을 애굽의 전쟁포로로 끌고 가라고 지시했다. 요셉의 총리 경호를 위한 시위대 여기 전쟁에 참전했어요. 자, 야셀의 제57장 2차 전쟁 머리가 없는 에서의 시신을 가지고 도망갔다. 그러나 그들이 에서의 잘린 머리는 세일 땅으로 가지고 올 수 없다. 그들이 길 세일산으로 도망갔다. 자, 야셀 책의 57장 3절 2차 전쟁에서
에서의 시체를 찾으러 라암셋 성읍까지 쳐들어간 전쟁이고, 야곱의 아들들이 에서의 손자 스보와 그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으니 에서의 집으로부터 온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 살아있는 자들이 그들의 생명을 잃게 될까봐 매우 두려워했다. 그들 역시 포로로 잡힐까 두려워했다. 그들 모두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는 3차 전쟁 때 이제 전사를 했고, 엘리바스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에서의 시체를 가지고 세일 땅으로 도망갔다. 2차 전쟁 때, 그러나 그들이 에서에 잘린 머리는 세일 땅으로 가지고 올 수 없었다. 그들의 길 세일산으로 갔다. 그래서 거기서 매장했다는 얘기예요. 2차 전쟁, 야살책 57장 4절, 2차 전쟁에서 에서의 시체, 그들이 세일 땅으로 나갔다. 그들이 에서 1차 전쟁 때 피살당한 그 에서의 시신을 세일 땅에 매장했다. 2차 전쟁 때 매장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에서의 잘린 머리는 세일 땅으로 가지고 올 수 없었다. 이는 그것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 근처 1차 전쟁 때에 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야곱의 막벨라 굴 매장을 반대하고 야곱의 장례 행사를 방해하던 에서가 칼에 목이 잘리고 잘린 머리가 멀리 던져져서 에서의 머리만 그 근처에서 분실이 됐다. 그래서 야세책 57장 5절, 에서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도망갈 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세일 접경까지 추격을 했지만 그들을 추격하면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 이는 그들이 옮기는 목이 잘린 머리 없는 에서의 시체가 뒤에 추격하는 야곱의 아들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에서의 아들들은 도망갔고 야곱의 아들들은 추격을 멈추고 그들로부터 돌아서서 헤브론에 있는 그들의 형제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이 거기에서 그날과 그 다음 날까지 머무르면서 전쟁의 피로로부터 휴식을 취하였다. 자, 3차 전쟁. 아직 전쟁포로 잡혀있는 그들의 형제들을 구하기 위함이었다. 엘리바스 3차 전쟁에서 전사했고 에서의 자손들 중 상당히 많은 자들이 죽었다. 자, 3차 전쟁을 얘기해요. 야세르책 57장 3차 전쟁을 얘기해요. 1639년. 3차 전쟁이 되었을 때 그들이 호리셀의 모든 아들들을 집결시켰다. 그들이 동쪽의 모든 자손들을 집혔으니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요셉과 그 형제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가서 또 애굽 땅에 이르니 아직 전쟁포로 잡혀있는 그들의 형제들을 구출하기 위함이었다. 구출. 자, 3차 전쟁. 야살책 57장 3차 전쟁 같은 해예요. 전부 다. 57장 7절. 에서의 아들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1차, 2차 전쟁으로 전쟁포로 잡혀있다는 그들의 형제를 구출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그들 요셉과 야곱의 모든 아들들 앞에 나왔다는 것을 요셉과 모든 아들들이 소문을 들었다. 57장 8절 3차 전쟁 1639년 요셉과 그 형제들과 애굽의 강한 자들이 나가서 라암셋 성읍에서 싸웠다. 요셉과 그 형제들이 에서의 아들들과 동쪽의 자손들을 크게 압도하였다. 3차 전쟁 57장 9절 그들과 요셉과 그 형제들이 에서의 자손들 중에서 60명을 죽였다. 그들이 그들 가운데 호리세일의 자손들 중 모든 강한 자들을 다 죽였다. 그들 중 오직 몇 사람만 남겨졌다. 그들이 또한 동쪽의 자손들과 에서의 아들 에서의 아들 장남 엘리바스 3차 전쟁에서 전사 에서의 자손들 중 상당히 많은 자들을 죽였다.
동쪽의 자손들 모두가 요셉으로부터 도망갔다. 자, 3차 전쟁 총리 요셉과 그 형제들이 숫곳 이집트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추격했다. 그들이 숫곳 이집트 땅에서 그들 중 30명을 또 죽였다. 나머지는 피신해서 그들 성읍으로 도망갔다. 3차 전쟁 요셉과 그 형제들이 애굽의 강한 자들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들로부터 돌아섰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모든 대적들을 쳤기 때문이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3차 전쟁 때 전사 사망했고 에서 손자 스보는 2차 전쟁 때 포로로 잡혔고 그의 사람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전쟁포로 잡혀 있었으며 그들이 54년간의 포로 생활 증가하였다. 에서의 아들들이 셀의 아들들과 그 땅으로 돌아왔을 때 셀의 아들들이 보니 에서의 아들들과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 모두가 야곱의 아들들과 애굽의 백성들 손에 쓰러졌더라. 셀의 아들들이 에서의 아들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보듯이 너희 에서의 원한을 갚기 위한 복수심 때문에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세일 땅의 아들들 이 부대가 그 전쟁에서 남은 강하고 능숙한 자가 한 사람도 없도다. 모두 다 전멸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세일 땅에서 나가라. 우리에게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 손자들이 거하던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 자손들이 훗날에 어찌 우리 세일의 자손들의 영향을 받겠느냐. 에서의 자손들이 셀의 자손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에 셀의 자손들이 그들 셀의 아들들과 전쟁을 벌일 것을 고려하였다. 여기는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여기는 에서의 아들들. 에서의 자손들이 셀의 자손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냐. 이에 셀의 자손들이 그들 에서의 자손들과 전쟁을 벌일 것을 고려하였다. 57장 17절 에서의 자손들이 아프리카 딘하바에 있는 앵기스 통치 왕에게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서 말하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람들 중 일부를 보내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나가서 호리셀의 자손들 셀의 아들들과 전쟁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우리와 싸우고 우리를 그 땅 세일에서 몰아내려고 작정하였기 때문이었다. 딘하바의 앵기스 통짜 왕이 그렇게 하였으니 그가 그 당시에 에서의 자손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앵기스가 에서의 자손들에게 용맹한 보병 500명과 기병 800명을 군대 파병을 보냈다. 셀의 자손들의 동쪽의 자손들과 미디안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되 에서의 자손들이 우리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도다. 그들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과의 전쟁에서 우리 셀의 자손들 모두가 거의 멸망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셀의 자손들에게 나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우리와 함께 에서의 후손들과 싸울 것이다. 우리 셀 땅에 있는서 에서의 후손들을 몰아내고 우리 셀의 아들들 형제들의 원한을 갚으리라. 그들 셀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과의 전투에서 셀의 후손들을 위하여 싸우다가 죽었다. 동쪽의 모든 자손들이 셀의 자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셀의 자손들에게 나왔으니 칼을 빼든 자가 약 800명이라. 에서의 자손들이 그때 셀의 자손들과 파란 광야에서 싸웠다. 에서의 자손들과 셀의 자손들이 서로 전쟁을, 과거에는 동지, 지금은 적으로 서로 전쟁하는 상황이에요. 에서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을 이겼다. 셀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을 이겼다. 셀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을 그 전투에서 죽였으니 딘하바 앵기스 통짜 왕의 백성들 중 약 200명을 쳐 죽였다. 둘째 날에 에서의 자손들이 셀의 자손들과 함께 두 번째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나왔다. 이 두 번째 전투에서 에서의 자손들이
힘겨워하였으니 세례 자손들로 인해서 그 전투가 그들에게 매우 버거웠더라. 에서의 자손들이 보니 세례 자손들이 그들보다 많고 강하더라. 에서의 자손들 그 일부가 돌아서서 그들이 대적인 세례 자손들을 돕더라. 그 두 번째 전투에서 에서의 자손들 중 일부가 쓰러졌으니 디나바 엥기스 통치자 왕의 백성들 중 58명이 전사 쓰러졌다. 셋째 날에 에서의 자손들이 들으니 그 두 번째 전투에서 그들의 형제 중 일부가 그들로부터 돌아서서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과 싸우고 있더라. 에서의 자손들이 이 일에 관해 들을 때 그들이 슬퍼하였다. 그들이 말하되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부터 돌아서서 우리의 적인 세일의 자손들을 돕기 위해서 싸우고 있으니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랴 하며 에서의 자손들이 다시 디나바의 엥기스 통치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되 파병 요청해요. 파병 요청. 추가 파병. 자,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또 보내라. 또 보내라. 그들과 함께 우리가 세일의 자손들과 전쟁하리라. 그들이 우리보다 2배나 더 많도다. 57장 30절. 엥기스의 통치자가 다시 에서의 자손들에게 용맹한 자 600명 또 보냈다. 추가 파병이에요. 그들이 에서의 자손들을 돕기 위해서 나왔다. 10일 후에 에서의 자손들이 다시 파란 광야에서 세례 자손들과 전쟁을 벌였다. 그 전투가 세례 자손들에게 매우 심하였으니 에서의 자손들이 이때 세례 자손들을 이겼다. 세례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 앞에서 패하였다.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 중 2,000명을 죽였다. 세례 자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는 세례 자손뿐만 있는 게 아니라 동쪽에 자손들도 있어요. 동쪽의 자손들, 미디안 자손들, 여기 합쳐서 동쪽의 자손과 미디안 자손들이 여기 합쳐 있어요. 플러스 이렇게 세례 자손들뿐만 아니라 동쪽의 자손과 미디안 자손들까지 합쳐서 2,000명을 죽였다. 이 전투에서 세례 자손들 중 모든 강한 자들이 죽었다. 오직 그들의 어린 자녀들만 그들 성읍에 남겨졌다. 미디안 사람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그 전투로부터 스스로 탈영. 전쟁터에서 탈영. 그들이 세례 자손들 떠나 달아났으니 그들이 보니 그 전투가 그들에게 불리하였기 때문이다. 에서의 자손들이 동쪽의 모든 자손들을 추격했으니 그들의 땅에 이를 때까지 추격했다.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 중 약 250명 동쪽의 자손들과 미디안 자손들 중 약 250명을 또 죽였다. 그 전투가 에서의 자손들 중 약 30명이 또 쓰러졌다. 그들이 형제들 중 일부가 그들로부터 돌아서서 호리세엘의 자손들을 도왔으니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의 형제 이런 악한 행동에 대하여 듣고 그들이 이 일로 인해서 또 슬퍼했다. 그 전투에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의 집으로 돌아왔다. 에서의 자손들이
세례 자손들 땅에 머물러 있던 자들을 모두 다 죽였다. 그들이 또한 그들의 아내들과 어린아이들을 죽였다. 그들이 살려둔 50명의 어린 청년들과 처녀들만은 제외하고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에서의 자손들이 그 50명은 죽이지 않았다. 그 50명은 그들의 노예가 되고 그 처녀들은 그들의 아내로 취하였다. 에서의 자손들이 세례 자손들의 거주지 세일 땅에 거했다. 그들이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취하고 그것을 세일의 자산들을 취하였다.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의 자손에 속한 그 땅의 모든 것을 취하였으니 그들의 가축대, 그들의 숫송아지들과 그들의 물품, 세일의 자손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취하였다. 세일의 자손들이 세일 땅에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 땅에 거하고 오늘날까지 이르냐. 에서의 자손들이 그 땅을 나누고 그들의 가족에 따라서 에서의 손자 5 손자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줬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거듭해서 1차, 2차 결국은 세일 땅에 있는 세일의 족속이 다 멸망을 하고 에서가 에서의 후손이 세일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해서 전쟁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